안녕하세요. 무사의 북토의 방장 무사입니다. 오늘부터 가끔씩 이곳에 들러 제가 한 권씩 읽어나가는 책들에 대한 저의 느낌과 의미 있는 구절들을 되새김질 해보려고 합니다. 좀 부족하지만 조금씩 성장해 가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 볼 생각이고요. 이곳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면 가능한 반영해서 함께 꾸며보는 방이 되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김진명님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에피소드를 찾아봤습니다. 이야기는 10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청 출입기자인 주인공 권순범 기자에게 검찰청 최영수 부장에게서 걸려온 전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순범은 최 부장으로부터 13년 전인 1978년 서울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이 청부살인이라는 증언을 듣게 되고 최 부장의 부탁 반, 순범 본인의 기자로서의 관심 반으로 취재를 시작하게 되면서 죄수 박성길, 개코 형사 박준기, 삼원강 마담 신윤미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재미교포 핵물리학자인 이용우 박사였다는 사실과 당시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이 박사가 누리던 편안함을 모두 포기하고 한국에 입국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또한 미국 취재를 통해 이 박사를 잘 아는 기자와 교수, 특히 친딸 이미연을 만나며 핵개발 프로젝트 및 그로 인한 미국 CIA의 개입설 등을 인지해가면서 점차 애국심을 고취해가는 주인공의 성장 소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양념으로 언급한 일본의 양아치 같은 모습은 현 시점에서 골수우파 자민당의 행태와 오버랩되며 전체의 이익보단 본인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릇된 세력들이 힘을 갖게 될 때 세상은 혼란스럽고 그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의 에피소드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로 정해봤습니다.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고요. 처음으로 일본의 한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통해 들려주는 한국 남자들의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작가는 일본의 한 술집 여인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남자들 때문이에요. 알고 보면 한국 여자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몽고 지배 때나 병자호란 때나 임진왜란 일제시대 때 우리 여자들만 몹쓸 일 당했잖아요. 오히려 욕보이고 그랬다고 맞아 죽고, 그러려면 막아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실컷 다 뺏기고 모른 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자만 족치는 못난이들 아니에요? 서울서 우리 보고 나쁘다는 정치인, 언론인, 사업가들, 여기 와서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이 부근에 일본인밖에 못 들어가는 술집들이 있거든요. 거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일본인들에게 부탁하는 사람, 일본인 행세하는 사람,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한국 남자들이 힘을 가진 이들, 즉
정치, 경제, 교육 등등 가깝게는 마을을 이끌던 이들부터 넓은 의미에선 나라님까지 모두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많은 민초들에게 실망을 주었는지 함축된 표현으로 느껴지더군요. 그 여인은 재차 말을 하죠. 같이 오는 한국 사람들은 벨도 없나 봐요. 우리 어차피 내놓은 몸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돈 꽤나 있고 힘 꽤나 쓴다는 사람들인데 헤헤 웃고 비위 맞추고 하긴 일본에 나라 뺏길 때도 한국 사람들이 앞장서서 도장 받아줬다죠? 차라리 모두 힘을 합해 싸우지 왜 그렇게 꼼짝들을 못할까? 순범이 대꾸하자 그녀 또한 반박합니다. 꼼짝 못하긴 왜 꼼짝 못해. 일본은 야만족인데 백제가 다 키워준 거야. 피 맨날 문 하나 줬다 그러기나 하고 그까짓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번도 일본한테 이겨보지도 못하고. 나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한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은 달라요. 복수, 얼마나 복수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한번 당했다 하면 끝까지 잊지 않고 복수를 하거든요. 그들은 복수를 못하는 남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순범의 가슴에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었으나 그냥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위안부 관련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네 한을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살인교향곡을 제작한 한국의 한 음악가가 일본의 나름 유명한 문화재 감식가와 동경대 의과대학 학장을 심장마비로 죽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중 음악가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재판 중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문화재 감식가 건부터 들어보시죠. 나는 야마모토가 나의 어머니를 정신대로 끌고 갈 때 십리길을 울며 쫓아갔소. 당시 나의 나이 7살이었소. 마침 트럭에 태워지던 어머니와 나는 헤어지지 않으려고 살갗이 벗겨지고 팔이 빠지도록 꼭 껴안고 있었소. 야마모토는 몽둥이로 내 어머니를 머리, 어깨 할 것 없이 사정없이 내리쳤소. 끝까지 나를 놓지 않던 어머니는 실신하고 말았소. 나는 야마모토에 의해 달리는 트럭 위에서 내던져지고 말았소. 다리가 부러진 채로 언제까지나 엄마를 부르고 있던 7살 어린이. 그게 바로 나요. 방청석에서 잠시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경찰이었으며 강제로 여자들을 위안부로 보내고 문화재를 약탈하면서 안목을 기르고 일본에 와선 유명한 문화재 감식가로 둔갑하여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경대 의과대학 학장을 찾아간 이유도 들어보시죠. 나의 어머니가 정신대로 끌려가자 어머니의 오빠였던 외삼촌은 일본인 경찰서장에게 온 재산을 다 바쳐
어머니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증명서를 받아내었소. 외삼촌은 서장이 일러주는 대로 어머니가 끌려간 만주 관동군 사령부 예하부대들을 미친 듯 뒤졌지만 결코 어머니를 찾아낼 수 없었소. 외삼촌은 마지막으로 완강히 저항하는 정신대원들이 끌려간다는 731 부대에 밀주 판매를 하며 어머니의 소식을 더듬던 중 흑사병 전염 실험 대상이 되어 패스트균을 복용하고 스스로 그 사실도 모른 채 중국인 마을로 풀려난 한 중국인으로부터 어머니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소. 어머니는 이와다 팀의 생체 장기 이식 실험을 받고 생식기를 잘 이은 채 죽어갔다는 것을. 계속해서 일본인 증인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증인으로 나온 오다씨. 대동아 전쟁 당시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전 한국의 경상남도에서 정신대원을 모집했습니다. 모집이라뇨? 거기에 자원하는 여자들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잡아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12살부터 50살까지의 여자를 하나도 빼지 않고 마을 어귀에 집합시켰습니다. 조금 반반하게 생기거나 건강한 여자는 모두 곤란했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여자는 구둣발로 걷어차고 몽둥이로 후려쳤습니다. 아이가 있는 여자는 아이들을 빼앗아 집어 던졌습니다. 달려드는 할머니는 구둣발로 짓이겼습니다. 그래도 달려들면 군도로 찌르거나 베었습니다. 귀하는 당시 일본 정부의 공무원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정신대 모집이 민간업체의 행위였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해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입니다. 우리는 잡아온 여자들을 일본 해군의 수송함대에 인계했습니다. 때론 우리는 한국인 여자들을 징용된 중국인 노동자들의 위안부로 보내게 된다는 계획도 듣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일본 육군의 공식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 마음의 가책이 되지 않던가요? 귀하도 부인이나 여동생이 있었을 텐데요. 솔직히 말해 우리는 그 당시 한국인을 노예나 짐승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재미로 여겼습니다. 지금의 심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쟁이 끝난 후 저는 제가 한 일이 무엇이었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괴롭고 자책하는 가운데 여기저기 피해 다녔습니다. 한국인들이 복수하러 올까봐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복수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고 마치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되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의 일본인 중에도 나서서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고 직접적 피해자인 한국인들 중 복수하거나 나서서 따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본인들, 특히
정권을 쥐고 있는 힘 있는 이들은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일본 초계 기권 및 일본 외무상의 망언들은 참 무리하기 짝이 없죠. 그러면서 일제시대엔 어땠을까? 감히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치가 떨리더군요. 그들 중엔 과거나 현재나 옳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고질적인 곰팡이들이 힘을 가지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우리도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고 곰팡이 같은 이들이 힘을 갖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나 현재나 늘 존재하는 나라를 팔아먹는 이들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도 이용호 박사의 암살을 포함하여 나라의 손익과 직결되는 일들을 자신들의 밥벌이로만 이용하려는 힘을 가진 곰팡이들을 잘 표현하고 있고 그들을 찾아내어 제거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요.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우리의 근대사에 끊임없이 존재하는 친일, 친미, 친중 등 스스로의 정체성을 외면하고 더 큰 힘에만 기대어 스스로의 배만 불리는 데 기를 쓰고 우리네 세상을 좀들게 만드는 이들, 통한다면 곰팡이 제거제라도 뿌려주고 싶은 기분입니다. 먼저 안기부장의 핵개발 프로젝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성공 소식과 곳곳에 포진한 나라를 팔아먹는 쓰레기들에 대한 걱정을 들어보시죠. 안기부장은 다시 한번 주석에게 다짐을 두었고 김주석의 대답은 흔쾌했다. 얘기를 마친 부장은 술잔을 들어 목을 축였다. 순범은 환한 얼굴로 다시 한번 부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역시 대통령과 안기부장이 나서니 그 추진력이 폭발적이었다. 이 정도면 이 박사의 유업을 충분히 계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이 박사님의 유업이 계승되어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믿어주니 고맙소.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앞에는 수많은 위험이 있어. 강대국의 감시도 감시지만 외국의 이익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한국인들이 진정 문제요. 생각도 못할 사람들이 외국의 앞잡이가 되어버리는 것을 때때로 보면서 나는 차라리 몰랐으면 하고 생각할 때도 있어. 부장의 말을 들으며 순범은 언젠가 읽은 전 중앙정보부장 김여국의 회고록에 미국 CIA에서 자신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사상에 대하여 은밀히 조사를 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박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렇게 해주었다는 고백을 본 것이 생각났다. 일국의 정보부장이 이럴진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랴 하는 생각이 들어 외국의 앞잡이들에 대한 부담이 무겁게 다가왔다.
이용호 박사를 깡패들을 시켜서 암살하고 뺑소니 사고로 위장하였으며 남북 핵개발 관련 정보를 찾아내 팔아먹으려는 이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 핵심 인물인 안기부 제3국장 이동환이 핵개발 관련 정보를 안 후에 하게 되는 그의 썩어빠진 생각을 보시죠.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오랜만에 뭔가 큰일이 걸린 것 같았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중도금까지 치른 저택을 떠올렸다. 중, 하류 한국인들이나 흑인이 없는 그 고급 주택가에서 마음 편하게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대리인을 내세워 경영하고 있는 슈퍼마켓도 요즘 한창 벌이가 잘 되고 있고, 현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은 이제 졸업을 하면 거기서 성공한 교포 실업가의 딸을 하나 골라 결혼시켜주면 이제는 행복할 일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에서 삼수를 해도 대학 문 앞에는 얼씬도 못하던 놈이지만 미국으로 보내놓으니 이제 어엿한 졸업반이 아닌가? 녀석이 그래도 효자인 것이 아무리 방탕하게 놀아도 소문이 나지 않게 하라는 이 애비의 말 하나는 틀림없이 지키고 있지 않은가? 세상에는 역시 소문이 안 나는 게 제일이었다. 이동환과 우중섭은 결국 순범의 끈질긴 추적과 이용호 박사의 딸 미연의 깔끔한 추리, 그리고 안기 부장의 노력으로 일망타진하게 됩니다. 이제 이동환이 회장이라고 부르던 얼굴 없는 핵심 인물 이한수에 대한 추적이 숨가쁘게 진행되는데요. 결국 이한수는 미연의 천재적 추리로 그의 실체가 드러나고 디트로이트행 비행기 안에서 순범의 총에 사살된 후 비행기는 평양으로 향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두운 모습들. 그래도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뀌어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전혀 있을 수 없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